오늘 방문할 곳은 오데오 지역입니다. 비록 호수라 불리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담수계입니다. 호수 전체를 도는 거리가 1460km인데요. 무려 한국에서 LA까지 거리로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요. 오늘 오데오 지역에서 저는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세 분을 만나볼 텐데요. 시카고에서 여성 코미디언의 삶을 살아가는 메리디스 씨, 윈터 서퍼인 켄 스미스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랜드 헤븐 지역에 잘 알려진 로컬 브루어리인 오드사이드 A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문지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미 중서부의 가장 큰 도시이자 미국의 세 번째 대도시로 사시사철 분주한데요. 이날도 바삐 걷는 사람들, 철컹대는 지하철, 북적이는 가게들, 그리고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바람의 도시 시카고는 제겐 추억이 많은 도시입니다. 봄방학과 여름방학 되면 시카고로 놀러와 도시를 만끽하곤 했죠. 시카고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네이비 피어, 밀레니엄 파크, 박물관, 미술관 및 다양한 쇼를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카고는 또한 코미디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시카고의 유명 코미디 하우스인 래프 팩토리를 방문하여 여성 코미디언 메리디스를 만나보았습니다. 메리디스는 오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밤에는 코미디언으로 활동합니다. 7년 전 메리디스가 웃기다고 생각한 친구의 부탁으로 처음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작했는데 그게 직업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 후 재능을 깨달아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는데요. 다행히도 시카고는 그러기에 매우 적합한 도시입니다. 많은 유명 코미디언이 그렇게 시카고에서 시작했고요. 메리디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시카고 코미디쇼는 어떤지 알기 위해 메리디스가 하는 코미디쇼에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후 저는 걸으며 도시의 활력을 만끽했습니다. 메리디스와 같은 예술가에게 참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관객들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데 동기부여를 느낀다는 메리디스의 말이 참 뜻깊었습니다. 메리디스는 사석에서도 굉장히 웃기고 위트 있어서 만나는 누구나 메리디스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조적인 유머는 이 지역에서 특히 좋아하는 코미디 유형인데요. 그래서 왜 이런 스타일의 쇼가 인기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메리디스의 차례가 되자 제가 다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메리디스가 개인적으로 웃긴 건 알지만 대중을 웃기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요. 시작할 때 살짝 긴장돼 보였지만 이내 페이스를 찾고 준비해온 걸 잘 펼쳐 보였습니다. 나중엔 제가 웃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확실히 대중 앞에 강한 무대 체질이더군요. 일상 다반사를 개그 소재로 활용해서 큰 웃음을 선사하는 메리디스를 보니 정말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있자니 그 에너지에 감동을 느꼈어요. 대체 어디서 저런 에너지를 얻는 걸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메리디스와 만난 후 미시건호 연안에 위치한 그랜드 헤븐으로 향했습니다. 미시간호는 담수계인데 크기가 한국의 절반이 미시간호 안에 들어갈 정도라서 말이 호수지 눈에 보이는 건 마치 바다와도 같아요. 파도는 물론이고 수평선 너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상어는 없고요. 이런 천혜의 호수를 누리고자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변과 수영, 낚시 그리고 항해를 즐깁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추위로 인해 가끔 호수 전체가 얼기도 해요. 그러나 곧 만나볼 켄과 같은 어떤 사람들은 날씨에 굴하지 않고 겨울의 호수를 만끽합니다. 켄은 남아공에 살던 어린 적부터 서핑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미시건으로 온 후 담수계 서핑을 시작했고 혹하는 날씨에도 윈터 서핑을 즐겨왔는데요. 켄에게 있어서 서핑은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추운데 이런 날씨에 서핑을 하시는 분이 땀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켄에게도 죽음의 고비가 있었다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기에 죽음의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하는데요. 서핑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주변 친구들을 돕기 위해 서프보드를 수리하다가 곧 가게를 차려 본격적으로 수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내 제2의 직업이 되었고
보드3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서핑 취미 또한 지속할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 합니다. 오데오 지역의 주요 경제 동력 중 하나는 농업입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콩, 옥수수, 밀은 미 전체 생산량의 무려 65%를 차지하는데요. 동시에 오데호는 미국에서 가장 맛있다고 알려진 맥주가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 이곳을 방문할 정도니까요. 그중 저는 친절한 사람들과 탄탄한 지역사회, 그리고 맥주로 알려진 미시간주 소도시인 그랜드 헤븐즈를 방문하여 오드사이드 에일즈 브루어리를 가봤습니다. 지역의 유명 브루어리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합의 맥주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는 이곳에서 맥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수상에 빛나는 맥주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사이드 에일즈에서 골라준 맥주 몇 종을 마셔봤습니다. 어떤 건 굉장히 셨고 다른 건 풍미가 가득했습니다. 망고 복숭아 맛이 나는 맥주도 있었어요. 전부 너무 맛있어서 여기에 있는 27종을 다 마시고 싶은 마음을 달래느라 혼이 났습니다. 흑맥주인 것 같은데 되게 깊고 좀 진한 맛이 나요. 리드에게 오드사이드 에일즈의 생산 공장을 소개해달라 부탁해봤습니다. 맥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투어가 진행되며 어떻게 맥주가 만들어지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저는 바람의 도시이자 중서부 대도시인 시카고, 미국이 자랑하는 오데오인 미시간호, 그리고 미시간호 연안에 위치한 소도시 그랜드 헤븐즈를 방문하였습니다. 시카고는 대도시의 매력을 뽐내었고, 미시간 호수는 천혜의 경치와 자연의 산물을, 그리고 그랜드 헤븐즈는 맥주로 유명한 중서부 명성에 걸맞는 브루어리를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들어봤는데요. 시카고의 코미디 업계를 사랑하고 좋은 코미디언이 되고자 매진하는 메리디스, 혹한에도 오데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윈터 서핑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켄,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도 맛있고 특이한 맥주를 만드는 데 헌신하는 오드사이드 에일즈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을 만나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또한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었던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을 떠올렸어요. 오데오 지역은 제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저도 몰랐던 이곳의 매력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볼까요? 함께 가시죠.